일단 오늘은 넓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적분을 이용하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정적분을 활용해서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정적분을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y는 fx고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a, b, c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요 위쪽에 있는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해서 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구간은 어떻게 구하냐? 이 넓이는 여기는 b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곱해서 적분을 해야 넓이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두 개의 차이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정적분 같은 경우는 부호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적분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넓이라는 친구는 항상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양수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쉽죠? 이 위쪽에 x축 위쪽에 있을 때는 정적분했을 때 값이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쓰시면 넓이가 되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때 x축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게 적분값이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값을 마이너스로 붙여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시고 판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장할 때 굉장히 좀 피곤해져요. 헷갈리고 이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게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를 좀 알려줄 건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y축을 기준으로 보면 y축은 항상 위쪽이 크고요. 아래쪽이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y축에서 길이를 표현할 때, 즉 양수값을 표현하려면 위쪽 거에서 아래 거를 빼시면 돼요. 자, 그런 느낌으로 적분을 생각을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미적분을 하고 나면 조금 더 느낌이 오지만 그냥 가볍게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얘를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아주 얇은 이 선의 밑변을 dx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x인데 아주 작은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 그러면은 그 dx랑 여기 보이는 이 높이를 곱해요.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주 실 같은 사각형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아주 실 같은 사각형. 그러니까 얘는 높이가 지금 y잖아요. 그러니까 이 y 값을 fx 값을 아주 실 같은 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dx를 곱하면 이건 일종의 사각형 같은 거야. 아주 얇은 슬라이스 실 같은 사각형이야. 근데 그거를 a부터 b까지 싹 더해주세요 라는 기호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때는 요 fx랑 여기 보이는 dx랑 곱해서 a부터 b까지 슉 다 더해주세요 라는 기호로 너를 쓰고, 그 계산은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넓이잖아. 그럼 넓이라고 한다면 이 값이 양수로 찍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높이를 결정할 때 결과적으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야 돼요. 근데 그 위에 거에 대한 식이 fx가 되는 거고요. 아래 거에 대한 식이 x축인데 x축이 우리가 식으로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높이가 fx에서 0을 뺀 거, 즉 fx 빼기 0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이 높이의 밑변을 곱해서 싹 a부터 b까지 더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오른쪽 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작아요. x축의 수직이 되게. 그리고 여기 이제 밑변이 dx라고 생각을 해주면 아주 얇은 dx가 있고, 여기에 높이를 곱할 건데 마찬가지로 양수로 만들기 위해선 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거는 x축이니까 y는 0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 거가 이제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서 마이너스 fx면 이게 이제 양수 길이가 되고, 걔랑 dx를 곱해요. 그럼 아주 조그만 이런 사각형이 될 텐데 그걸 다 b부터 c까지 더합니다. 이러면 뭐가 나온다? 넓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넓이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이제 하나의 곡선이 아니라 두 개의 곡선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를 fx라고 두고 여기를 gx라고 둬서 두 개의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놓고서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럼 이럴 때는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내가 여기 부분을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넓이가 결정이 되냐면 잘라요. 그럼 밑변이 뭐가 돼?
dx가 돼. 자, 높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위에 거가 여기서는 fx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식을 쓸 때는 fx에서 g를 빼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접근한다. 이런 넓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보시면 얘도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잘라요. 자, 그럼 여기는 밑변이 dx가 되고요. 높이는 g, 여기는 f. 그러니까 얘는 g에서 f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b부터 c까지는 g에서 f를 빼서 접근하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야? 넓이를 구할 때는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세로로 잘랐을 때 위쪽 있는 식에서 아래쪽 식을 빼주면 이건 무조건 넓이가 되고 양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따라서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 이거 많이 헷갈리는 질문이거든요. 잘 보세요. 얘가 F고 여기가 G예요. 오케이?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다고 칩시다. 자,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보여? 10. 써봐봐. 어떻게 돼? 이 부분의 넓이. 일단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괜찮아요? 자, 위쪽에 누가 있어요? F가 있어요. 그죠? 아래쪽에 누가 있어요? G가 있어요. 얘는 F 빼기 G 해서 뭐 해주면 DX 곱해서 적분해주면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이거 좀 약간 위치가 애매하네. 이거 지우고 요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 그럼 이번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호 F 허 G 여기가 A 여기가 B.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C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X축 아래예요. X축 아래. 맞지? 이 C가 어떻게 돼요? 그냥 쳐다보는 거야. Come on. 자, 얘는 X축 아래잖아. 그죠? 어떻게? F에서 누굴 빼면 돼요? G를 빼면 되죠. 위에 누가 있어? F가 있죠? 아래 누가 있어? G가 있어. 맞지? 자, 상관 있다 없다? X축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핵심은 뭐로 만든다? 양수로 만든다가 핵심이야. 이해돼요? 자, X축하고 위아래 있는 거를 볼 때는 X축이 경계일 때 보시는 거고요. 그죠?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경계가 fx하고 gx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x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양수기만 하면 돼요. 자,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만약에 3이고 여기가 1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길이는 2가 되겠지? 3에서 1을 빼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길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 위아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나를 보시고 위쪽에 있는 애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애를 빼서 dx를 곱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해주면 된다. 그게 인테그랄 적분의 기호야.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넓이를 정리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두 곡선 사이에 요 교점 구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샘플 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죠. 후딱후딱 할게요. 자, 뭐 이거 최근에 하신 분들 많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두 문제 보고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얘는 이 친구하고 여기에 있는 곡선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차함수고요.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을 구하려면 x축하고의 일단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x축하고의 교점을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계산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x축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고 이걸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인테그랄 쓰시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야. 이 넓이를 둘러싸고 있는 위쪽 식이 누구인가? 그럼 위쪽 식은 누구예요? x죠. x는 우리가 함수로는 y는 0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fx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높이식을 쓸 때 0에서 fx를 써서 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dx가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간단하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3차도 한번 볼게요. 뭐 계산은 안 할게. 자, 3차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니까 x 빼기 1, x 빼기 3이 될 거고요. 자,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리면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3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요거는 구간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0부터 1까지는 함수가 위쪽에 있고 요 x축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식으로 0부터 1까지 너를 써주시면 돼요. 그죠?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0에서 누굴 빼서 아래쪽에 있는 얘를 빼서 1부터 3까지는 0에서 얘를 뺀 거, 즉 마이너스를 곱해서 써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쓰시면 우리는 넓이식을 다 쓴 겁니다. 자, 계산은 하셔야죠. 자, 세 번째 예제 2번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금 상황이 더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생겨있는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3하고 6하고 둘러싸인 걸 구해봐라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좀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1, 5,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랑 x는 3을 그래. x는 3이면 6입니다. 이렇게요. x는 6이면 여기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좀 완성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넓이는 여기하고 하나는 여기입니다. 됐죠?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위쪽에 0이 있고 아래쪽에 fx가 있으니까 0부터 3부터 5까지 식을 좀 잡아보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빼기 5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될 거고 그리고 5부터 6까지는 위에가 2차 함수고 아래가 x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걸 적분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을 잡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좀 적어야 될까요? 이거? 그냥 안 적어도 될까요? 이거?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x축보다 아래 있는 거 이거? 식에 네. 마이너스 바꿀 뺄 수가 없어요. 아, 이걸 바깥으로 뺀다고요? 그러니까 계산하에 마이너스 붙여서 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사실. 그냥 한번 오버해봤어요. 아무 상관없죠. 그럼 계산이니까. 자, 이게 그냥 쉽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3번 보시죠. 약간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그냥 한번 잘 봐주세요. 알겠지? 자, 두 곡선, 뭐 곡선과 직선이든 곡선과 곡선이든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2차 함수고 여기는 직선,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곡선과 직선 사이 넓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상황을 파악하기가 제일 좋아. 어차피 계산할 때도 필요하니까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교점을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런 2차식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1이에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래프 상황을 그릴 때는 대충 그리세요. 대충이라는 걸 우리가 좀 멋있게 있는 느낌으로 개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개형을 그리셔서 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보이잖아요. 아래로 볼록. 얘가 x제곱 빼기 1일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자, 여기 교점이 얼마요? 얘가 마이너스 2죠? 여기는 얼마요? 1입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저기에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 구하고 싶은 거죠?
자, 식 세우시면 돼요.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위쪽에 있는 식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식이 2차식이에요. 얘는 뭐가 된다? x제곱 빼기 1을 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접근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항상 기준은 위쪽에서 아래 거를 뺀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4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안 풀어주나? 네, 일단 한번 해봐. 자, 2차니까 이번에는 2번으로 풀어드릴게요. 3차 같은 경우는 상황을 어떻게 그리면 좋은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3차, 2차입니다. 자, 이렇게 3차와 2차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자, 이건 뭐라 쓰는 거야? 자, 넓이 구할게요. 자, 똑같아. 일단 시작은 누구? 교점을 먼저 구해주세요. 이걸 그리면 상황 판단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두 개를 갖다 라고 놓고요. 왼쪽으로 넘깁니다. 계산이 그죠? 빼기 4는 0이다.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1 집어넣으면 1, 3, 0, 빼기 4 조립제법 해서 1 넣으시고 4, 4, 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x-1,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상황을 봐봐. 일단 3참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참수가 있는데 2참수를 그리는데 얘는 양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얘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블록으로 그려야 돼. 근데 위로 블록을 그리는데 지금 교점을 보세요. 교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점은 1이라고 하나 나와 있고 하나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근이에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이너스 2라는 데서 중근을 갖는다는 건 접한다 이런 얘기야. 접한다. 이게 왜 접한다인지는 좀 이따 빼남수로 보여줄 건데 일단 접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마이 1에서 그냥 통과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어떻게 그려야 되죠 이거를? 그래프를? 잠깐만. 마이너스 1, 0을 한번 넣을 거예요. 0 넣으면 마이너스 2, 오케이. 얘는 잠깐만요. 1. 왜 이렇게 빡세냐 이거? 어떻게 접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어떻게 접해야 될까? 1호 블록인데 1호 2. 잠시만요. 한번 진짜 리얼로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아니 실제로 여러분들 푸실 때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냥 샘플을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게 0이고 이거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0,2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되나? 잠깐만 이게 맞나 보다. 여기서 이렇게 접하나 보죠? 이렇게. 됐다. 잘 그렸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요 함수가 그래프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따랐어? 그러면은 얘네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세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점은 지금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이제 1 이렇게 되니까 식을 세우자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식이 될 거고 그리고 두 개를 뺀 거 위에서 누구 아래 거를 빼면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차식에서 누구 뺀다? 3차식을 뺀다. 이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x다. 이렇게 이제 식이 들어가요. 됐나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처음 설명할 때 해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근데 이제 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이런 라인은 좀 할만한데, 그죠?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바로바로 그려지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두 곡선이 나오니까 이 정도도 할만하거든요. 그지? 근데 이제 3차, 1차도 할만할 텐데 3차, 2차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사실 이 그래프로 상황 보기가 어때?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걸 내가 또 직접 따라서 그린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편한 일은 아니야. 따라서 자, 그래서 이걸 쓰는 거야. 이게 뭐게? 여러분들 이미 배운 적이 있어. 이걸 쓰면 오? 이렇게 돼요. 너무 쉬운데? 이렇게 돼요. 한눈에 다 보이고 이렇게 돼요. 이건 뭘까요? 퀴즈인가요? 빼남수예요. 기가 막히네. 빼남수. 잘 봐봐라. 이식 모양 보면 뭐가 보여? 빼남수가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식 자체가 위쪽에 있는 파란색에서 노란색 함수를 빼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빼남수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막 다 안 그려봐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보여주고 싶었어. 아, 이게 이렇게 생길 수 있구나. 됐죠? 저도 이렇게 안 그리겠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적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두 함수를 가지고서 따로따로 교점을 구하는데 이 따로따로 교점을 구할 때 우리가 얘를 왼쪽으로 넘기잖아요. 그죠?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만든 이 식을 하나의 뭐라고 본다? 뺀 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hx. 그럼 이 뺀 함수를 hx라고 보면 그 함수 그래프는 얘예요. 그죠? 그럼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립니다. 어떻게 돼? 얘는 우리 많이 그려봤죠? 마이너스 2에서 뭐하고? 접하고 1에서 뭐하는? 통과하는 그래프가 돼요. 자, 실제로 식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통과 1에서 쫙 이게 지금 hx 그래프가 되지. 그럼 여기서 내가 넓이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x축하고의 넓이를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의 넓이가 얘가 되는 거예요. 얘. 오, 요 부분. 그럼 요거를 이제 식으로 세우는데 얘는 위쪽에 누가 있고 x축이 있고 아래쪽에 누가 있어? hx가 있어. 그러니까 식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누굴 빼요? hx를 뺍니다. 얘를 빼시는 거죠. 이렇게요. 자, dx.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 넓이가 얘랑 똑같죠. 실제로 식 계산한 거 봐볼까요? 똑같아요. 이것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그래프를 얘로 그리냐 아니면 빼남수로 그리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심이 달라지고 그래프는 누구? 빼남수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일단 예제 4개 한번 렛츠고 하시죠. 자, 이제 한번 다시 풀게요. 싹 다 다시 풀 거야. 싹 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정적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것만 해도 과예요. 그죠? 어쨌든 다 우리가 식세에서 계산하는 건데 시험 치는 시험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이게 좀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은 이 계산이 좀 생각보다 좀 그렇거든요. 그래 뭐 이 정도야 그래도 좀 애교로 봐주지만 이렇게 두 개씩 갈라서 접근해야 되고 이러면 상당히 짜증난단 말이에요. 우리 이건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들이랑 뭐 대칭성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정리를 할 거고 근데 이렇게 그냥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공식은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활용 공식이 뭐가 있냐면 일단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이게 2차 함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되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여기에 이렇게 둘러싸인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걔는 공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6분의 여기 보이는 이 2차의 최고차항의 개수인 절대값 a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그냥 넓이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적분을 안 해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사실 이거 증명도 엄청 간단하거든요. 사실 개념이 간단하지 계산이 간단한 건 아닌데 얘가 왜 이런 넓이가 되냐는 식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사실 적분해서 만든 거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를 적분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식을 세워보면 x축이 위쪽에 있고 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요 식을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식을 쓸 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사실은 얘가 알파 베타가 x절편이라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서 적분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얘인데 최고차항은 a니까
A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 베타 넣고 알파 넣어서 빼서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따따따 어떻게 나온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됐어? 자, 이 따따따를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원래 다 숫자로 계산하게끔 되어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문자로 계산한 걸 가지고서 앞으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런데 이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얘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직선이 있어. 이것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잖아요. 그럼 이때 둘러싸인 넓이도 이걸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당연하잖아요, 그치? 선생님 왜요? 빼남수. 두 개 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것만 되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된다? 얘도 돼요. 2차. 이거 빼남수 만들면 뭐 돼요? 얘 되거든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단 얘는 어떻게 되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여기는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얘는 식이 최고창만 조금 달라요. 여기에 있는 a하고 a 프라임을 빼남수로 만든 거라서 얘는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 빼기 a 프라임 그리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2차항의 개수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얘가 두 개, 2차인 경우는 이게 2차항의 개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넘겨서 빼남수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차항이 결정이 될 거고 나머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은 똑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되나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있는데 자, 두 번째 3차가 있어요. 3차. 근데 3차 같은 경우는 예,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딱 이 조건이 맞춰져야 되는데 뭐 할 때가 되냐면 얘는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질 때만 돼요. 이때만 가능합니다. 이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3차가 있는데 얘가 ax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이게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요때 지금처럼 한 실근을 갖고 여기가 누구일 때? 중근을 가질 때 요때는 우리가 공식을 써서 구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돼요. 다른 데는 안 돼. 그리고 그때 공식이 얘가 12분의 최고차항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뭐 만드는 원리는 똑같아요. 얘를 작성해서 정리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써주시면 요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하나 생각을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3차에서는 이런 상황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공식은 아니지만 대칭성을 가끔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있어. 대칭성.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3차인데 세실근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세실근을 갔는데 그 간격이 똑같아.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다고 생각해봐. 자, 여기의 간격이 완전히 동간격, 등간격이라면 사실 우리가 3차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나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떤 걸 알 수 있어? 같은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만 계산해서 두 배를 쳐도 괜찮아. 이해됐지? 근데 3차뿐만 아니라 2차도 뭐 얘기 나온 김에 해보면 2차도 그런 게 가능해요. 2차는 근데 쓸 일이 별로 없는 게 뭐 저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은 없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나 이 부분의 넓이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 문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왜냐면 샘플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었죠? 자, 얘 어떻게 돼? 아래로 볼록하고
x축이 있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 그렇죠? 아닌가? 거꾸로인가? 맞죠?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창의 개수 쓰시고 베타에서 알파 빼면 4죠? 4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6분의 64고요. 그리고 3분의 30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식을 사용할 수 없는 예로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3차인데 공식을 못 쓰는 예제입니다. 요거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얘는 x, x-1, x-3이 돼요. 자, 이 경우는 대칭성도 없고 접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0, 1, 3 이게 대칭도 아니죠? 이렇게 접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거는 공식 사용할 수 없어요. 공식 안 돼요. 이거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예제 2번은 뭐 이렇게 정역 잘렸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 310 예제 3번 보실까요? 예제 3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에 y는 x제곱 빼기 1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죠? 자, 이거는 뭐야? 2차와 직선의 둘러싸인 넓이죠. 자, 교점만 구하시면 돼요. 두 개 교점 구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교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1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식으로 6분의 최고창의 개수 쓰시고 이게 빼셔서 3의 세제곱 치면 됩니다. 6분의 27이고요. 6분하시면 2분의 9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할만하죠? 이러면 이제 약간 내가 그 풀었던 문제들이 조금 약간 빡치게 느껴질 수는 있어, 그죠?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자, 2번도 한번 봐봐요. 2번 같은 경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인데 얘하고 하나는 y는 x죠?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넘기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가 됩니다. 자, 얘는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이거는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0, 1, 2. 이거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공식 못 쓴다. 3차는 공식 언제밖에 못 써? 한식근과 중근 가져올 때밖에 못 써요. 이때만 공식이 있어. 이런 건 공식이 없어. 하지만 얘는 어때? 여기가 무슨 간격이다? 등간격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활용할 수 있겠다? 대칭성은 활용할 수 있겠다.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으니 요것만 계산해서 2배 하면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예제 4번에 2번 한번 보실까요? 야, 요거 이건 공식 적어놔야 된다. 알겠지? 여기다 할까? 자, 요거 한번 보세요. y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빼기 2. 그리고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자, 요거를 같다라고 놓으면 얘 같은 경우는 x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3x제곱 빼기 4는 0이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해봤는데 어떻게 됐더라? x-1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가?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러면 빼남수하고 0,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 넓이죠. 요게 이제 3차에서 공식 사용하는 상황이죠. 3차인데 접하고 통과해. 이런 경우는 넓이 어떻게 쓰면 된다? 12분의 최고창의 개수 1 이렇게 쓰시고 요거에서 요거 뺀 게 간격이 3이에요. 요거에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얘는 12분의 81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27 이렇게 돼요. 됐지?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따가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자, 일단 요 공식은 좀 적어볼까? 이런 거. 이런 거는 좀 적어놓으세요. 그런 거. 나는 평생 안 까먹게 하시는 뭐 인터넷 요새 네이버 치면 나오긴 하는데 그죠? 그래도 뭐 정리해두시고 이제 조금 더 볼게. 네가 방금 나한테 물어본 그 문제도 이제 풀 거야.
아까 그 절대값 아, 입술 2개 빼는 거. 하나 더 물어보세요. 하나 더 물어봐도 되냐고? 뒤에서 나올게. 지금? 좀 이따. 요 괜찮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거 오케이? 아 참.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예제 5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진짜 사실 플레이가 많은 문제인데. 얘들아 간다. 잘 봐봐. 자 지금부터 뭐 하나 보여줄게. 자 오와 얘가 있어요. 3차예요. 우와 직선이에요. 교점이 3개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 3차 함수하고 여기 보이는 이 직선하고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세 교점의 x좌표다. 이 세 개의 교점의 x좌표라고 볼 수 있고, 걔는 이 두 개를 뭐라고 놓은? 같다라고 놓은 3차 방정식의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d 빼기 n은 0이다. 됐어? 자,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자, 그럼 a분의 b라는 것은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개수인데 얘가 어떤 직선이 오더라도 A하고 B에는 절대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안 긋고 이렇게 그어서 Y는 뭐 예를 들어 FX F는 좀 그렇다 EX 플러스 뭐 K 이렇게 놔도 마찬가지겠죠. 무조건 교점 3개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는 거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는 어떨까요? 알파는 그냥 통과예요, 그죠? 근데 베타는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어. 이렇게 접하면 근의 입장에서 무슨 근이 되죠? 중근이 되는 거 이해될까요? 그럼 얘는 누가?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 자, 보세요. 얘는 어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 여기가 감마예요. 여기가 베타였다고 치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감마가 중근이니까 감마 더하기 베타. 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됐나요? 자, 요런 거를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여기 보이는 3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0,2에 얘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얘가 1,3에서 접선을 걸어. 그치? 오케이? 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진영이는? 너 이해됐어 안 됐어? 갑자기 왜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는 거야? 한번 보여드릴게.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자, 함수식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플러스 2죠. 자, 접선은 구하지 않았지만 그냥 1차식일 거니까 이렇게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알파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러면은 이 i의 근 1을 하고 알파는 1은 중근이죠. 1이랑 알파를 더한 것은 얘를 넘긴 x 세제곱 빼기 mx 플러스 2 빼기 n은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세 근과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0x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1분의 0이 돼서 그냥 0이에요. 그래서 알파는 누구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 마이너스 1억 쓴 거 맞죠? 뭐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잠깐만 약간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내가 막 만들어봐. 샘플 하나 보여줄까? 자 봐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그냥 막 해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이렇게 쳐보죠. 뭐 이렇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1,6 여기서 접선을 걷습니다. 이렇게요. 접선을 거서 얘가 다시 여기서 만났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근 없는 거 아니겠죠?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자 여기 얼마일까요? 여기 x표 얼마? 뭐요? 마이너스 3? 자 해볼까요? 1은 뭐예요? 중근이죠? 그러니까 1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얘를 제가 알파라고 볼까요? 알파 이렇게 한 거죠? 마이너스 a분의 b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됐지? 그러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4가 돼요. 따랐어? 윤서 이해됐어? 괜찮아?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y는 x세제곱 더하기 2가 있어요. y는 x세제곱 더하기 2가 있는데 1,3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접선이 이렇게 생겼고 그럼 이 친구가 만나고자 하는 이 접점의 이 교점의 x좌표는 하나는 1에서 중근 같고 또 1에서 중근 같고 하나는 알파라고 놨는데 세 개의 합은 0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 했더니 0이 됐잖아?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걸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 그래서 답은 12분의 1 곱하기 3의 4제곱이 돼요. 그래서 답은 4분의 27이 돼요. 눈치 보는지 이해됐나 안 됐나? 난 됐어. 너희는 어떻니? 괜찮아요? 이게 3차 함수하고 접할 때잖아. 한실근과 중근 갖는 게 상황이니까 이건 뭐가 가능하다? 공식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써서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 하나 더 하고 조금 끊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아까 채호가 나한테 이 문제를 물어봤었거든. 이게 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푼 문제는 요거예요. 너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아까 문제고 실제로 절대값 함수를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원래 0, 빼기를 지나는 여기 마이너스 1 좀 제대로 그릴까요?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이렇게 이게 이제 얘인데 이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빼기 1로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요거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입니다. 자 그리고 y는 1이라는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0,1에서 1이니까 이게 y는 1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이 y는 1하고 얘하고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보면 경계를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 자, 식을 한번 보세요. 제일 왼쪽 여기 이제 교점이 일단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교점을 먼저 좀 구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면 x제곱 빼기 1 원래 함수죠? 이 친구가 y좌표가 1이 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이제 하고 식을 좀 적어보면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요. 일단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여기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셔야 돼요. 근데 그 위에 거가 1이죠. 아래 거는 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누구에서? 1에서 누굴 뺀다? 여기 보이는 2차 함수를 빼면 됩니다. x제곱 빼기 1 식만 쓸 거야. 계산 안 할 거야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오른쪽을 보시면 얘는 식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요. 위쪽에가 y는 1이죠. 아래쪽에는 마이너스 곱해서 꺾어 올라가야 되니까 얘는 빼기 x제곱 플러스 1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식을 보면 1에서 빼기 x제곱 플러스 1의 식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도 같은 방식으로 식을 써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약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라? 이거 2차 함수네? 그럼 이거는 뭐야? 대칭축이 0인 걸 이해하시면 요거나 어차피 넓이는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를 계산하셔서 곱하기 얼마 한다? 2한다.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야. 가장 기본적인 풀이야. 됐죠? 그래서 대칭축을 이용해서 푸시고 뭐 이왕이면 그러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날 수도 있겠다. 그죠? 선생님 입장에서 뭐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공식을 활용하는 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푸셔야 합니다. 반드시. 왜냐? 계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자, 이번에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예요. 자, 한번 그림을 다시 그릴게. 우와. 이렇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풀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해서요. 이 넓이 두 개를 뺄 거예요. 됐을까? 그럼 공식 사용 가능해요. 자, 볼까? 파란색 볼래요? 얘는 얼마?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얼마요? 루트 2가 돼요. 그러면은 얘는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 쓰시고 너에서 너를 뺀 게 2루트 2거든? 그거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얘는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이고요. 그리고 여는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빼시면 됩니다. 몇 배에서? 2배에서 뺀다. 이러면 끝나요. 그치? 그래서 이게 정석적인 풀이고 이건 우리가 넓이를 이용해서 좀 잔머리를 그리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넓이가 같을 때라는 테마를 다룰 때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한꺼번에 접근해서 0이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공통 영역의 넓이를 이용한다.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거의 다 1번으로 끝나긴 하는데 가끔 2번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어떤 fx 3참수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넓이와 여기서의 넓이가 같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넓이가 같을 때 가장 기본적인 테마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이 두 개가 넓이가 같기는 한데 그냥 넓이만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정적분의 입장에서는 정적분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적분을 하는데 지금 얘는 S1은 X축이 아래쪽에 있고 FX가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S2는 이게 아래쪽에 있고 X축이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축이 아래쪽에 있는데 얘는 반대로 X축이 위쪽에 있다는 거야. 자, 이러면 사실 적분기호로 치면은 하나의 식을 사용했을 때 적분부가 반대죠. 이걸 좀 이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fx 여기를 a를 두고 여기를 b를 두고 여기를 c를 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fx를 적분하는데 a부터 b까지 적분할 때는 그 부호가 뭐가 돼? 양수가 될 거야, 그죠? 근데 b부터 c까지를 적분하게 되면 이때는 부호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a부터 c까지를 한꺼번에 적분을 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게 포인트야. 약간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적분하는데 넓이가 같아. 넓이가 같다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넓이가 같다도 중요한데 핵심은 뭐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아이의 적분의 부호가 반대다. 이런 상황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적분한 게 빵이다.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비슷한 예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똑같은 얘기는 했는데 여기가 F고 여기가 G예요. 자, 이런데 여기 S1, 여기 S2 넓이가 같다.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넓이가 같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다? 아, 얘네들의 정적분 부호가 반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해. 그러면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넓이가 같은데 적분의 부호가 반대라면 그냥 아무 식 fx에서 gx를 빼든 gx에서 fx를 빼든 하나의 식을 빼셔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a부터 c까지 한꺼번에 뭐 해버린다? 적분해버린다. 그럼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하는 미지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f에서 g를 뺀 거니까 양수로 적분이 될 거고요. b부터 c까지는 fx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로 적분이 될 거야. 근데 얘네들의 넓이가 같으니까 한꺼번에 적분은 빵이다. 이렇게 식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요거에 아주 절묘하게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데 이차함수 대칭축까지 이용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거 특강 교재도 있어서 여러분들 이미 풀어보셨을 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냥 이걸 샘플 한번 봐봐요.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p다. 일단 이건 이차함수가 있어. 자, p는 얼마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서 여기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자, 그리고 이제 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이 넓이를 a라고 하고 여기에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a 대 b가 2대 1대 2다. 뭐 이런 조건을 줬을 때 p값은 얼마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이거 풀어본 친구들 있지? 특강 주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 애들이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 처음에. 왜냐면은 애들이 이제 처음 풀 때 이래. a가 넓이가 여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식을 세워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교점을 몰라. 교점 어떻게 구하지? 뭐 알파라고 둘까? 뭐 이러면서 식 세우기 시작하고 그럼 여기 베타는 뭐 여기 베타라고 두고 식을 짤까? 1대2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계산을 막 하는데 사실 잘하면 되긴 해요. 막 근과 계수 써가지고 하면 잘 조합은 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조금 머리를 써서 저 넓이가 같을 때로 푸는 게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일단 이차함수는 대칭축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여기다 대칭축을 하나 이렇게 그을 거거든. 그러면은 이 축을 긋는 순간 이 구간의 넓이가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요. 제가 이렇게 반만 색칠했지만 반대편의 넓이랑 절반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1대2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정보를 주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이게 넓이가 같다만 준 게 아니라 부호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여기는 누가 위쪽에 있고 fx가 위쪽에 있고 이쪽은 누가 아래쪽에 있어? fx가 아래쪽에 있어. 이 아이는 정적분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누구만 찍으면 돼요? 너의 대칭축만 찍으면 돼. 지금 대칭축이 우리는 2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은 0부터 2까지를 뭐 해주면 한꺼번에 적분을 해주면 이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0? 이게 답이에요. 그럼 계산을 하시면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px 이렇게 들어간 거에다가 2하고 0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고 그럼 얘는 3분의 8 마이너스 8 플러스 2p가 되는데 이게 얼마입니다? 0입니다. 그러면 p값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넓이가 같을 때는 이런 패턴이 일단 주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접근해서 0이다. 이거 부호 반대다. 이것도 있다면 공통 영역을 이용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자, 예를 들어서 뭐 꼭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냥 샘플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y는 fx가 있고 여기에 y는 k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 x는 a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넓이가 이렇게 같대. S1과 S2가 같다.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첫 번째 조건에서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적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 K하고 FX하고 적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식이 일단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K에서 FX를 뺀 거를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얼마겠다? 0이겠다. 한꺼번에 적분한 게 빵이다. 이런 거 일단 가능할 거예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로 한번 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시야가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공통 영역을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S1과 S2 사이에 낑겨있는 얘를 한번 보시면 요 아이를 S1, S2가 같다고 낑겨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식은 S1이랑 S2가 같던데 내가 보는 식은 S1에다가 별을 더하는 것과 S2에다가 별을 더하는 것이 같다라고 보고 식을 세울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이득이 있냐면 S1을 구하는 것보다 계산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S1 더하기 별은 뭐가 돼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 계산은 직사각형 하나로 끝날 거고 여기 보이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별도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끝나거든요. 아주 깔끔하게 계산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공통 영역을 추가해서 식을 세울 수도 있다. 이런 테마가 있어요. 이해됐죠? 요거는 이런 문제가 사용이 되면 좀 편한 테마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뭘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330 예제 7번 문제 한번 보시면 요거는 뭐 같이 한번 샘플을 좀 보시죠. y는 x, x-1, x-k 요게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 k는 얼마냐? 뭐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사실 이 문제 그냥 풀어도 된다, 그죠? k는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줬는데 딱 봐도 2죠. 근데 그래도 문제 취지에 맞게 한번 풀어보면 얘는 3차함수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같다? 넓이가 같을 때 k는 얼마냐?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부호해서 한꺼번에 적분해서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식수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냥 2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예제 8번 보시죠. 자, 예제 8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 야, 이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y는 ax가 2등분한다. 자, 이 문제 한번 잘 봐봐. 자, a는 실수. 이게 약간 미묘해요. 뭐가 미묘하냐면 이 문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표현에 따라서 약간 상황이 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고 0과 4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애가 있는데 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있는데 그 넓이를 누가? y는 ax가 2등분해요. 그리고 y는 ax라는 이 직선을 잘 보시면 얘는 0,0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0,0을 지나는 직선이 이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서 이 넓이를 2등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요 i의 주어가 전체 넓이가 요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고 얘가 들어가서 ax가 이렇게 2등분하는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주기도 하냐면 한번 비교해서 봐봐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가 y는 저거 어떻게 쓰더라? 이게 표현이 잠깐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헷갈리게 주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얘와 이게 아닌데 ax로 둘러싸인 넓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해볼게요. x축에 의해 2등분이 된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이 이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무튼 잘 안 보면 헷갈려요. 이게 거의 똑같은 말 같은데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거든요. 얘는 뭐냐면 x축이 얘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2등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위로 볼록인데 0과 4인데 얘가 이렇게 ax하고 y는 ax하고 좀 이차함수하고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이를 누가 중간에 들어와서 x축이 이렇게 들어와서 넓이를 2등분 시킨다. 그러니까 뭐 약간 뭔지 알겠지? 약간 이렇게 배치가 좀 다른 거에 따라서 이게 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ax가 2등분하는 거야, 그죠? 이게 있고 하나는
얘하고 AX하고 둘러싸이는 넓이를 X축이 이등분한다. 막 이렇게 주기도 하니까 이게 두 개가 은근히 좀 표현이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좀 잘 구분을 해라. 뭐 이런 테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이런 표현이 있다.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쨌든 저걸 풀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풀 거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넓이 이등분 시킬 때는 여러분들한테 넓이가 몇 개 있어요? 넓이 이등분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넓이 이등분 문제는 나에게 넓이가 몇 개가 있다? 몇 개?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뭐라고 자꾸 이렇게 할까? 왜냐면 나는 애들이 이런 거 잘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런 포인트를 조금만 좀 놀려가면서 재미도 있게, 그지? 좀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 자, 넓이 몇 등분 됐어요? 2등분 됐어, 그쵸? 나에게는 몇 개, 넓이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몇 개? 몇 개? 두 개? 이제 두 개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 그치? 여기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세 개 중에서 계산하기 쉬운 걸로 가요. 그 세 개는 뭐냐면 S1과 S2와 전체를 포함하는 S3까지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계산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잘 봐봐. S1, S2, S3 나에게 넓이가 몇 개가 있어? 세 개가 있어. 그 중에서 두 개를 벌써 식을 세우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S2가 문제야. S2 쳐다봐봐. 이거 어떻게 구해? 좀 빡세잖아, 그죠? 근데 누가가 누구는? S1이랑 S3는 공식 싹가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S3는 와 됐지? S1은 이야 그냥 교점만 알면 바로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구를 이용해서 S1과 S3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식 세워볼게요. 일단 여기가 S3라고 하면 S3는 S1을 기준으로 봤을 땐 2배가 되어야 하니까 2 곱하기 S1이다. 이렇게 식을 들어갈 거고, S3는 0과 4를 기준으로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 이렇게 쓰시고 4부터 0까지 세제곱이니까 64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 곱하기 S1을 갈 텐데 S1은 지금 이 교점이 필요하죠? 이 교점? 근데 이 교점은 누구하고 교점이냐면 얘하고 교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교점을 한번 구해볼 건데 여기다 구할까? 자, 봐요. 두 개를 같다라고 넣으면 마이너스 x 제곱에 4 빼기 a의 x가 돼요. 는 0이다. 그러면 이걸 x로 바꿀까?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4 빼기 a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x가 4 빼기 a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 4 빼기 a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교점이 너니까 너는 식을 어떻게 써주면 돼? 6분의 1 곱하기 4 빼기 a의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식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요거는 날립시다. 6분의 1 날리고 2로 얘 또 날려주면 여기는 32가 되죠. 그러면은 4 빼기 a의 세제곱이 30이에요. 야, 30이면 뭐야 이게? 8 곱하기 4? 이게 어떻게 써야 돼? 32? 계산 잘못했나? 세제곱근 32 이렇게 쓰면 되나요?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잠깐만 a는 4 빼기 세제곱근 30이다. 근데 이제 요 안에 8은 바깥으로 빼낼 수 있으니까 4 빼기 2 세제곱근 4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a 값 뭐가 어려웠어? 이 혹시 답 맞아요? 나 어제 계산 잘못했을까? 맞아요. 맞아요? 나 틀린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그죠? 오랜만에 세제곱근. 근데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넓이를 2등분 할 때는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그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지. 이제 9번. 근데 이제 뭐랄까 내가 뭐 정말 어디 뭐 인대가 끊어지거나 어디가 뭐 다치거나 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 이제 계속 뭔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좋긴 좋은 것 같아. 내가 니네한테 그 얘기 했나? 했지? 그러지 않았어. 자, 이거 하고 빨리 쉴게. 이따 해줄게. 이따가 이거 빨리 끝내고 갑시다. 자,
간단히 너무 길어지면 쉬는 시간이 너무 멀어져요. 그죠? 자, 요거까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얘는 이 두 개의 둘러싸인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함수 A를 구해라가 문제고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으면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이 교점만 잘 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교점만 알면 공식 빡 써가지고 넓이식을 빡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을 세우려고 두 개를 조금만 더 줄까? 두 개를 이제 갖다 이렇게 놨다고 그랬더니 올라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 이렇게 된 거지. 그 교점을 구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넓이식을 세우고 이 최소가 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됐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아, 교점이 필요한데 교점을 못 구해. 어떡하지?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이렇게 씁니다. 어쨌든 저 교점이라는 것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봐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고? 알파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겠다? 베타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저 알파 베타가 여기서의 두 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넓이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은 넓이식은 6분의 최고창의 개수 1 쓰시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이제 넓이식이거든. 근데 여러분들도 약간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넓이가 최소가 될 때 A 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넓이식을 베타 알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얘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왜냐면 A가 얼마일 때 얘가 최소가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베타 알파가 아니라 A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저걸 어떻게 연결하지 하고 보니까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딱 A로 표현이 되거든요. 합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1, 곱 같은 경우는 빼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얘네를 이용해서 이 식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합과 곱이 있으면 차도 구할 수 있잖아요.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식으로 보자면 A 플러스 1의 제곱에 여기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6분의 1의 세제곱을 쓰시고 여기다가는 이거 루트 씌워서 쓸 거야. 루트 이렇게 전개해서 쓰면 a제곱 플러스 2ab 그리고 1 더하기 8이니까 9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저 넓이식이 이제 뭐로 바뀌었다? a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최소가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루트 안에 있는 2차식이 최소여야 되거든요. 너가 최소일 때 저 식 자체가 최소가 되잖아. 그럼 네가 최소일 때는 얘를 완전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이니까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루트도 있고 세제곱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이 안에 있는 2차식의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2차식이 최소일 때로 접근을 해주시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겠군 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같이 묶어서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줄로 풀 수 있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식이 뭐냐면 3분의 4 맞나? 그거 뭐지? 루트 c-n의 절대값. 절대값이냐? 이 끝인가? 그다음에 이게 세제곱. 루트 전체의 세제곱. 루트 전체 세제곱이거든요. 이게 좀 뭔가 비슷하죠? 그리고 이렇게 적혀있고 바로 답이 써있어. 그런데 C가 뭐지? N이 뭐지? 나도 몰라요. C가 이건가? N이 뭔지 몰라. 아무튼 그랬다. 그거는 뭐 그냥 너무 시간 쓰지 마시고. 근데 이 공식에 대해서는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알려줄게. 근데 지금은 이 정도로 일단 부제하도록 하겠습니다.